라디오 책방.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일을 시작하실 때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시작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약간 워밍업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워밍업을 잘하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선택지를 준비했습니다. 1번, 될 때까지 계속 붙잡고 늘어진다. 2번, 잠시 덮어두고 쉬거나 다른 일을 한다. 2번이요. 아, 덮어두고? 예, 일단 덮어두고 좀 정신이 맑아지고 좀 다시 의욕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또 파고드는 거죠. 저는 좀 1번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 현명한 건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의 연휴입니다. 어차피 방학이지만 연휴는 또 다른 또 이제 재미를 안겨주지 않습니까? 네. 연휴에 읽으면 좋을 책 한 권 오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좀 차가운 책을 골랐습니다. 에머 악첼이 지은 무한의 신비라는 책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책은 그 현대 수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무한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집합론의 창시자인 칸토를 중심으로 서술한 책입니다. 네, 무한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궁금해지네요. 먼저 이 저자인 에머 악첼, 조금은 저한테 생소한데요. 어떤 분입니까? 예, 이분은 과학 전문 저술가이자 수학자인데요. 신의 방정식 그리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등 그 여러 권의 과학 서적을 펴냈고요. 그의 저서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에머 악첼은 대학원에 다닐 때 친구가 보여준 그 무한 수열 수식의 매료가 됐는데 이때부터 실무안의 개념과 연속체 가설이라는 현대 수학의 기초를 맨 처음 제안한 칸토의 생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25년간 자료를 수집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렇다면 수학자 칸토의 생애에 관한 책인가요? 예,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물론 칸토에서 시작이 됐지만 고대로부터 무한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갈릴레오, 볼차노, 리만, 바이어스튜라스 같은 칸토 이전에 무한의 개념을 발전시켜온 유명한 수학자들의 생애와 업적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칸토 이전의 수학자들은 무한의 개념이 가상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가무한의 개념에 이제 머문 데 비해서 칸토는 무한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그 크기를 비교하고 연산할 수 있는 실제 무한의 개념으로 바꿔놓음으로써 현대 수학의 기초를 확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현대 수학, 특히 그 해석학은 칸토의 무한 개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무한 개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무한이라는 개념은 그보다 더 이전부터 등장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고대 그리스인들도 이제 무한의 개념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철학자 그 제논의 이야기가 유명하죠. 아킬레스와 거북이라는 그 패러독스가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고대인 가운데서 가장 발이 빠른 아킬레스에 비하면 거북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얼마간 앞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거북이가 처음 출발한 지점에 아킬레스가 도착할 무렵이 되면 거북이는 벌써 이미 얼마쯤 기어가 있겠죠. 네. 또 거북이가 기어간 거리만큼 아킬레스가 쫓아가면 또 거북은 또 얼마큼 기어갔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법이 무한히 계속되기 때문에 아무리 발이 빠른 아킬레스도 느린 거북을 결코 앞지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제논의 패러닥스인데요. 제논은 이 패러닥스를 통해서 공간과 시간이 무한히 분할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서는 아예 운동이 불가능하다. 이런 추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세에 와서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무한의 개념이 다시 종교적 관점에서 연구가 됐고 이를 계기로 무한에 대한 연구가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철학 분야에서 다뤄졌던 무한의 개념이 수학의 영역으로도 넓혀진 셈인데요. 본격적으로 수학에서 무한의 개념을 발전시킨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 사실 실무안의 핵심 그 속성을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갈릴레오는 원래 물리학자였는데 망원경을 만들어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발명하고 나서부터 천문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원을 무한계의 변을 가진 다각형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무한의 개념에 다가섰고 무한 집합의 핵심 속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 체코의 성직자 볼차노와 독일의 수학자 바이어스투라스가 해석학에서 중요한 무한 개념을 발전시켰고요. 이어서 독일의 수학자 베른하르트 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분을 발견해서 무한의 개념을 확장시켰는데 적분은
곡선에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수학 2에서 보통 배우죠. 이 리만 적분의 그러니까 무한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 칸토가 무한 연구를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저에겐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 저도 복잡했어요.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이죠. 칸토어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칸토는 1845년에 러시아의 세인피터스버그에서 태어났는데요. 칸토의 연구는 해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이어슈트라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가 무리수를 유리수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한 데서 출발해서 극한점 집합의 극한점 집합 또 도집합 이런 걸 생각해냈습니다. 칸토어는 실무한을 다룬 역사상 최초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집합론의 아버지라고도 알려지게 됐는데요. 칸토어의 비석에는 그가 한 유명한 말 2개가 쓰여 있는데 하나는 나는 이해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무한의 세계에서는 1차원 직선의 점들과 2차원 평면의 점들을 1대1로 대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걸 발견한 건데요.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데데킨트라고 하는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는 무한의 세계에서는 차원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아주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칸토를 유명하게 만들고 또 칸토의 말년에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킨 이론은 연속체 가설이라는 것인데요. 칸토는 결국 이 연속체 가설을 증명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후세에 괴델이라고 하는 수학 천재가 나타나서 현재의 수학 체계로는 연속체 가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칸토는 증명할 수도 없는 가설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인 거죠. 증명할 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정신분열까지 겪었다니. 그렇다면 칸토의 그 묘비에 쓰여있던 두 번째 글귀는 뭔가요? 예,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라는 문구인데요. 흔히들 수학은 과학의 언어라는 말을 확대 해석해서 수학자와 과학자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수학과 과학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라는 것이 이 책을 번역한 신현영 교수의 주장입니다. 과학은 실험과 관찰이 수반돼야 하는데 수학은 실험과 관찰이 없어도 얼마든지 상상력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인간의 감각이나 인식 능력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논리적 사고만으로도 무한의 세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이 수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수학과 과학은 다르다. 네. 교수님이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이 학교 성적이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데만 치중돼 있다 보니까 정작 정신적 쾌감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수학의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기도 전에 눈을 감아버리게 만드는 그 수포자라고 그러죠.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칸토라는 한 수학 천재의 인생을 통해서 수학은 우리 삶에 직접 연관이 없다거나 그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막연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지적 쾌감을 맛볼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이 최고의 지적 쾌감이 수학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텐데 교수님은 이 책을 읽고서 어떤 생각, 느낌을 얻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수년 전에 그 영화됐던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예. 그 주인공 존 내쉬의 일생이나 뭐 그 구석방 연구실에서도 이렇게 죽어간 튜링에 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책의 주인공인 칸토가 정신분열 증세에 시달리다가 혼자 굶어 죽은 이야기 등을 읽으면 마치 수학의 천재들은 대부분 미치거나 불행하게 살다가 죽은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이들의 삶이 너무 극적이고 쇼킹하기 때문에 책으로 출간되고 영화화된 것이고요. 사실 많은 수학자들은 사회적 명성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그 현대 지식 사회에서는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이 수학적 모델링 능력을 활용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거나 펀드 관리 그리고 외환 거래 등 금융공학 분야에서 활약해가지고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고요. 또 리처드 파인만처럼 세계적 학자로서 명성과 부를 동시에 누리는 명사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읽고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법이나 의학 같은 소위 인기학과에만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적성에만 맞는다면 수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그 자체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펼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거 그리고 성공적인 삶 역시 누릴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책방에서는 세계적인 수학자이자 과학 저술가인 에머 악첼의 무한의 신비라는 책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무한이라는 기존에 없던 세계에 매료돼서 일생을 바쳤던 수학자 칸토어를 중심으로 풀어낸 무한의 수학사를 다룬 책인데요. 수학이라는 학문을 단순히 입시 과목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세계로 인식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이었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아시스입니다. Whatever.